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울산의 중심지였던 중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미래 중장기 발전 전략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시와 중구청이 함께 중구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구청은 광역시 승격 이후 문화관광에만 의존하던 발전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5가지 미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지식기술 서비스 산업 중심 첨단 도시와 권역별 종합복지타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중구형 복지도시, 또 장기 미집행 상태인 함월 근린공원 조성과 대한민국 정원의 중심 정원도시와 즐기고 머무르는 여행도시,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과 4호선 도입 등 사통팔달 도시교통 10분 도시로 울산의 중심 중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5개 전략이 완성되면 중구는 지속 가능하고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울산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울산시도 중구 미래형 스마트 첨단 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 30만 평을 해제하는 등 중구 발전 전략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월 근린공원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중구의 핵심 선도 사업에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구가 든든하게 잘 서 있어야 울산 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서 중구청장께서 발표하신 중구의 비전 전략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중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울산 상공회의소 이전과 청남의료재단 의료복합타운 건립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울산상인은 중구 혁신도시 산학형 클러스터 9-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신청사를 건립해 2024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옛날 울산도성부터 중심 도시였고 앞으로 그 미래 성장 중심 지역이 중구의 혁신 도시 쪽에서 출발되지 않나 해서 그런 과거와 미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청남의료재단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9-1, 9-2 부지에 600평상 규모의 의료복합타운을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의 트렌드에 맞춰서 울산 시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철학이다, 또 소신이기도 합니다. 또 먼저 매입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8부지에 계약이행 소송 결과에 따라 많게는 1,300평상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울산의 중심이었던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중구 중장기 발전 전략. 오랜 기간 침체기에 있었던 중구는 미래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함께 부활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합니다. 어제 심의 의결된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는 3대 전략과 12개 전략과제, 76개 세부과제가 담겼으며 5년간 3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미래 신산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맞춤형 주거 지원, 교통 인프라 개선, 관광 자원 기반 구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출산 환경 개선과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중년의 사회활동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어제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부장판사의 갑질 행위를 폭로하며 업무 배제와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김모 판사가 법정에서 실무관들을 큰 소리로 질타하거나 모욕을 주고 심지어 자신의 실수를 실무관 탓으로 돌리거나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며 이로 인해 여러 명의 계장과 실무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 측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가해자인 판사는 그대로 두고 재판부 실무관들만 교체했다며 김영수 대법원장에게 김모 판사에 대한 업무 배제와 진상조사,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현재 진상조사 중인 사안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울산시는 22일 0시 기준 울산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21.2%로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51.1%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의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58%이며 2차 접종까지 마친 청소년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해 역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다수의 소아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역 패스 도입 자체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어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접종 이상받은 대응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에 사업장을 둔 카프로가 주력 품목인 카프로 락탐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물질인 탄산 암모늄 용액을 산업용 요소수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카프로는 IAEA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산업용 요소수와 탄산 암모늄 용액을 비교 실험한 결과 산업용 요소수를 대체해 탄산 암모늄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프로는 현재 국내에는 요소 생산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카프로에서 생산하는 탄산 암모늄 용액을 산업용 요소수로 대체할 경우 연산 산업용 요소수 30만 톤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한해 울산 지역의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1 뉴스 결산. 오늘은 경제와 노동 분야를 되돌아봅니다. 울산 상공계의 수장이 새로 뽑혔고 지난해 찬바람이 불었던 울산 수출과 주력 산업은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올해 들어 매수세가 크게 줄었고 또 노동 현장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들어 울산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울산상이 회장 선거였습니다. 10만여 울산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선거 과정도 치열했습니다. 대립과 갈등 국면 끝에 금양산업개발 이윤철 대표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고 지역 경제계 수건사업 해결을 위한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핵심 공약인 상이회관 신축 사업은 이 회장 체제 출범 1년도 안 돼 혁신도시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찬바람이 불었던 울산 수출은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2015년도 수준인 7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배럴당 3달러까지 추락했던 정제 마진이 최근 5.4달러까지 회복하면서 연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었던 현대자동차는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후판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계 역시 최근 수주 호조세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남구와 중구가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올해 들어 매수세가 크게 줄었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양도세 등 세금이 늘어나면서 거래 절벽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무분규 임금 단체 협상을 이끌었던 중도 신리파 노선에
현대자동차 현 노조 집행부가 물러나고 강성성량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5대 연속 강성성량 집행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노사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노조 집행부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여서 차기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는 새해부터 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10대 공약을 전달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추가 공약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울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무거 언양 양산으로 이어지는 광역 국가철도 신설과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 무료화, 온종일 돌봄센터 설립과 대학 이전 유치 등 16건의 공약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울산 선대위는 또 선대위 본부 인원을 확충해서 330여 명으로 구성했으며 노동자와 공조직 본부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의 영유아들 사이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검체에서 지난주에 2건, 이번 주에 5건의 RSV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RSV는 영유아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으로 사람 간의 접촉 또는 비말로 전파되고 기침과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수액 보충과 해열제 등으로 치료해야 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고준위 방패물의 관리 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고 중간 저장 최종 처분 시설과 광역별 임시 저장 시설을 동시에 건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고준위 방패물의 원전 내 임시 저장은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을 결정하고 3년 내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주문했습니다. 울산의 한 전세버스 업체 2곳이 3억 원이 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개인 사업자인 지입차 운전기사 30여 명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3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업체들의 운수 사업 등록을 취소했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부정 수급액의 3배를 환수했습니다.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조성하는 대규모 아파트 부지 인근에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을 설치한 울산도시공사가 예정지와 다른 위치에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송전탑이 아파트에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시공사가 송전탑 이설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송전탑 이설을 촉구했습니다.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화제 슬로건에 걸맞게 청년과 관련 있는 많은 작품들이 출품됐고 또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울산국제영화제가 청년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개막해 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한 울산국제영화제는 세계 20개국 82편의 작품이 상영됐으며 2,700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사전 예매로만 관람이 가능했고 실관람객 좌석 점유율은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이청아와 안우팜 트리파티, 조달환과 신수연 등 주목받는 배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우리나라 영화계 거장들이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명세 감독과 김지훈 감독이 청년 영화인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천만 배우 송강호가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국제영화제가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축제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이렇게 발전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 또 시민들이 영화 관련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울산국제영화제에서는 남인리 감독의 숨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고 여고부 위위 한정민 작품에 김재경 촬영 감독이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여고부 위위 한정민의 주연 박지한과 황금마차 떠났다의 주연 박규태가 각각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제작 지원을 해주시고 관객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울산국제영화제 관계자분들과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국제영화제가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또렷하게 부각하며 세계적인 청년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204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4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일자리 다함과 정주 다함 등 울주 다함 5대 목표를 제시하고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 바이오 헬스 특구 지정, 200병상 군립병원 등을 8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울주군은 사람이 모이고 정착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육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이 올해 하반기 베스트 사업으로 당사 현대차 오션캠프 조성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당사 현대차 오션캠프는 전국 첫 바다위 캠핑장으로 지난 8월 개장한 이후 북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902면 추가 조성과 성해마을 맞춤형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 등 모두 8개 사업이 베스트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구 성안동과 북구 가대동을 잇는 황암길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국비 35억 원 등 모두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성안과 가대 간 기존 650m 구간의 도로를 폭 5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성안동 일원의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디스커버리가 자회사인 SK가스가 보유한 SK D&D 주식 전량을 매입합니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가스가 보유한 SK D&D 주식 전량인 756만여 주를 2,828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SK가스, SKD&D를 축으로 하는 미래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미래사업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니스트가 오는 30일부터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모집 대상은 20계열 10명 내외로 원서 접수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받고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8일 이전에 할 예정입니다. 유니스는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교로 타 대학 수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